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사이버 예절서당 논어 강의 선진제 11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편의 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회야는 비조화자야로다 오원의 무소불열 이온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이제 회는 안회죠. 안회. 안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불의 자가 자연입니다. 자연이라서 요 자자는 그 자로, 자공, 자장, 자유, 자하 뭐 그러듯이 이 관례를 치르고 자를 받으면 그 자에 그냥 그 통상적으로 그 성인, 어른, 남자에 대한 아름다운 호칭, 미칭으로서 자에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그 사람의 그 형제간이 있다 그러면 형제 중에서 몇째인지를 나타내주는 글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맞이다 그러면 백자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둘째다 그러면 중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이면 숙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막내다 그러면 계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자로라는 제자가 있죠. 자로라는 제자에는 이분이 성이 중이고 이름이 유인데 자로 이렇게 자를 쓴단 말이죠. 그렇게 자로라고 많이 나오지만 논어에 계로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분이 형제 중에서 막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계자고, 자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자연처럼 그냥 그 형제하고 상관없이 그분 자체의 자에 자자를 쓴 것이고, 요 글자는 요 한 글자, 요 연자나 요 로자나 뭐 자공의 공자나 뭐 이런 것들은 그분의 이름하고 연결해서 의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데 요 자자는 의미가 없고 연자만 의미가 있으니까 요 안시하고 요 연자하고를 합해서 안연이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원래 서당에서는 공부를 할 때 저도 그랬고 다들 그러셨겠는데, 서당에서는 이렇게 지난번에 오성이라고 5분의 성인,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성현들의 휘,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휘라고 부르잖아요. 이 휘는 글자 그대로 읽지를 않고 모라고 읽었습니다. 모.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휘는 언덕 구자인데 공모 이렇게 읽었고, 맹자의 휘는 요 가자인데 요것도 맹모 이렇게 읽었고, 증자도 이제 이거 3이라고도 읽고 참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증모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회야는 할 때 요 회자도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회라고 읽지를 않고 모라고 해서 자왈 모야는 이렇게 읽었다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는 비조화자야로다, 나를 돕는 자가 아니로다 그랬죠. 공자가 많은 제자들 중에서 논어를 읽어보시면 안연에 대해서 각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다 안연이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 안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만 보면 몹시 서운해
하는 유감의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오원의 무소불열이온요 그랬어요. 내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내가 안연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유예요. 요 말이. 왜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고 내가 말을 하느냐면 그 아이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열자가 뭐냐 그러면 논어 하기편 제1장 제1편 제1장에 하기 시습지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불영여로와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할 때 요 열자거든요. 이 열자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이때 나는 공자인데 안연에게 공자는 스승이죠. 그러면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안연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배움의 소재겠잖아요. 안연한테는. 그러면 안연은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씀, 즉 배움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없다. 그 얘기는 배우고 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때때로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자신으로 것으로 만들고 기뻐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그래서 기쁨을 만끽하는 이제 그런 아이였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화자라고 하는 것은 요런 말이 있잖아요. 교학상장.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스승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의가 있거나 그랬을 때 선생님 그거 이상합니다. 선생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선생님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의문을 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도 성장을 하거든요. 제자의 그런 질문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서 스승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준다 여기에 표현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같으면 나한테 그게 뭐냐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 표시를 하는데 이 안연은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것이 유감스러워서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안연이 이 선생님의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화 해가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칭찬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선진제 11편이 제자들의 현명하고 그렇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호씨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이 편 중에 민자건에 대한 이야기가
네 군데가 나온다. 그래서 이 편이 다른 어떤 편들에 비해서 민자건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민자건 제자들이 이 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민자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왈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불간어 기부모 곤제지언이로다 이랬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효성스럽다. 효제라 민자건이여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논어의 이야기들이 다 두괄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효성스럽다 민자건이요. 왜 공자가 저렇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간 요 불간할 때 요 간자가 사이간 요 사이라고 하는 게 틈이지요. 틈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이나 틈은 명사인데 한자는 명사가 동사가 바로 됩니다. 특별한 어떤 장치가 없이 그냥 한 글자 안에 명사와 동사, 부사, 형용사가 막 같이 공존해요. 그 역할들이, 기능들이. 그래서 저것을 아니불자가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글자가 형용사 내지는 동사가 돼야 됩니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명사가 동사가 될 때는 원래 명사의 의미에 근거해서 동사가 이제 추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동사 이 사이간자가 동사가 된다 그러면 틈을 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틈을 내다. 틈을 내다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간질하다 그런 말도 되겠죠. 이간질하다 또는 딴지 걸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걸다라고 해봤는데 사람들이 딴지를 걸지 않는다. 인불간. 뭐뭐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딴지를 걸지 않느냐면 기부모 곤제지연 그 부모 곤제의 말에 대해서 부모 곤제 할 때 요 곤자는 맛 곤자인데 요게 형이라는 뜻입니다. 요 형자도 맛형 그렇게 사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곤제나 부모 형제나 같은 말입니다. 부모 형제 그 민자건의 부모 형제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딴지를 걸지 않는다. 틈을 내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 곤제가 이 민자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민자건이는 정말 효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부모 형제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식이고 자기 형이고 자기 동생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말에 딴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자건이는 자기 집안에서도 효자라고 효성스럽다고 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그 가족들이 하는 말에 그 동네 사람들, 고을 사람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 보면 그러면 민자건이는 정말 효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 글자들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 요게 민자건의 아버지입니다. 민자건의 아버지고 요 앉아있는 사람이 민자건이고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죠. 요게 민자건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어느 날 아버지가 수레를 타고 어딘가를 이제 가게 됐는데 민자건하고 그의 이복 동생이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민자건이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있었고 그 이복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겁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그 이복 동생은 얇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건은 벌벌벌벌벌 떨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얇은 옷을 입은 이복 동생은 오히려 안 떨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민자건이는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그 안을, 그 옷 속을 들여다보니까 솜이 아니라 그 갈대 억새 풀들, 그 뭐 북실북실한 그런 그 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어 놓으니까 두껍기는 두껍지만 전혀 따뜻하지가 않았고, 이 동생은 얇은데 거기에 이제 솜이라든가 비단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어 가지고 얘는 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날 그것을 보고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계모가, 민자건의 이제 계모가, 이제 민자건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를 얻었는데 계모가 이복 동생을 낳았는데 나중에 두 아들을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한 거죠. 그것을 알고 이 민자건의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그 계모를 내쫓으려고 했더니 민자건이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울면서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민자건이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만약에 계모 어머니를 다시 또 내쫓으시면 그러면 두 아들이, 나도 이 아이도 두 아들이 다 불행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모를 내쫓으면 계모가 가고 나면 또 다른 계모가 올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또 새 장가를 들 테니까. 그러면 나도 또 다른 계모를 모셔야 되겠는데 이 아이도 계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집에 남을 테니까 이 아이도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계모를 내쫓으면 두 아들이 불행해지는데 그냥 이 계모를 그대로 두시면 나만 불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봐서라도 어머니를 절대로 내쫓지 마시라고, 이 동생을 봐서라도 그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계모도 이복 동생도 다 감동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보시겠습니다. 남용이 삼복 백규원을 공자 이 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이랬습니다. 남용이라고 하는 이제 공자 제자가 있는데 이 남용이 삼복 백규, 시경의 백규에 관한 시를, 요 백규에 관한 시를 하루에 3번씩 요 복자는 반복하다, 즉 되뇌었다 이겁니다. 백규에 관한 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시경, 대하, 억이라고 하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의 한 대목인데요. 백규의 티는 오히려 갈 수 있지만 이 말의 티는 어찌할 수 없다. 백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요런 식으로 생긴 물건인데 그 신하들이 예복을 다 풀 장착을 하고 갖추어 입고 있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하얀색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백규입니다. 그것을 뭐 이제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상아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옥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하얀 옥으로 그 백규를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그 하얀 옥 중에 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백규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에 티로 보이지만 그걸 계속 갈면 없어질 수 있지만 이 말의 티, 사원지점, 말, 우리들이 하는 말, 100마디를 다 옳은 말,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있는 티 하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건 갈아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은 한번 잘못 내뱉으면 그 말은 어찌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런 시가 바로 요 백구에 관한 시인데 남용이 이 시를 날마다 3번씩 되뇌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자신도 말의 잘못을 줄이려고 이제 저 시를 계속 되뇌이면서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논어에 나와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행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 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이 정도로 남용이 신경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땠겠는가 하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행동도 대단히 신중하게 행동을 했겠다 하는 것도. 그래서 공자가 이 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그 형의 자식이니까 공자로 치면 조카딸이 되는 거죠. 조카딸로 그의 아내가 되게 해주었다. 즉 남용을 조카 사위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남용을 조카 사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어 5번째 편 공야장 제5 5번째 편의 제1장에 보시면 공야장은 당신의 사위, 공자 당신의 사위로 삼고 남용은 조카 사위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남용을 조카 사위로 삼은 이유가 요 백규의 시를 3번 반복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남용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나라에서 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등용을 할 것이고 나라가 도가 없을 때에는 무도한 세상에서는 적어도 형벌 뭐 어디 잘못에 연루가 돼가지고 연루되어서 형벌을 받는 것은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트집 잡히거나 괜히 연루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도가 있을 때는 등용이 될 것이고 도가 없으면 형벌은 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근거로 형님의 자식으로 아내를 삼아 주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개강자, 문, 제자, 숙위, 호학인이 있고 개강자라고 하는 이제 당시 공자 당시 노나라의 경대부 가장 권력이 셌던 뭐 어떤 학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당시 노나라 권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었던 개강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 숙위, 호학인이 있고 제자들 중에서 누가 숙, 위, 호학합니까?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 대왈 유 안회자 호학하더니 안회라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안모라고 저희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읽었다고. 예, 유 안회자 호학하더니 안회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안회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더니 불행 단명 사이라 불행하게도 단명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야증 무하니라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할 때 이 없습니다는 두 가지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이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말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호학하는 아이가 제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게 같은 말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안회라고 하는 그 제자가 호학을 했던 유일한 제자고 그 아이는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은 뭐냐면 논어 옹야 6번째 편, 논어의 6번째 편 옹야편에 보면 당시 임금이었던 애공이 공자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 질문을.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애공도 똑같이 하는데 그때 공자는 유 안회자 호학이라고 하고
불행 단명사이라 금야증 무하니라. 요거 망자가 아니고 이제 무라고 읽는데요. 망이 아니고 무라고 읽는데 없을 무자하고 같이 요 무자처럼 요 말을 똑같이 하는데 다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요 다음에 배우기를 좋아해서 어떠하더니 라고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불천노 불이과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같은 허물을 2번 저지르지 않더니 라고 하는 요 2마디를 더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불행이 죽고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허물을 2번 저지르지 않는다. 요 말이 결국 호학의 증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한참 저 부분은 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노여움을 즉 저게 이제 감정인데요. 저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냥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정을 컨트롤을 하겠기 때문에 노여워할 대상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 노여움을 내가 옮겨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같은 허물을 2번 저지르지 않는다. 저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결과입니다. 예, 자기 행위에 대해서 성찰을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허물을 저지를 수 있지만 똑같은 허물을 2번 저지르지 않았던 이제 그런 사례로 호학을 이야기를 했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아무리 권력자지만 개강자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신하에게 공자가 답을 해주는 것과 또 아무리 권력은 없었다 하지만 임금에게 공자가 대답을 할 때 임금에게 훨씬 더 상세하게 이 표현이 이제 더 상세하게 답을 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게 그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답을 달리하셨다 하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으로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개강자에게 요 얘기를 안 한 것은 개강자가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요 얘기를 했겠는데 이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또 두 명의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은 분도 어른이고 지위가 높은 분도 어른이고 또 덕망이 높은 분도 어른이고 이게 이제 3달존이죠. 어른 세 유형의 그 어른을 말하는 건데 그 어른에게 답을 할 때는 뭐 따로 내가 할 말을 남겨놓고 질문을 하면 답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답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맞춰서 또 답을 하고 그것이 뭐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답변을 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